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오후 1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정훈이 가수 정훈이 님의 안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다시 안개가 다시 리바이벌 되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헤어질 결심. 영화는 이제 올 여름에 나왔는데 탕웨이 노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송창식 씨하고 정훈이 씨가 이제 같이 부르는 음악을 이제 내가 들었어요. 들으니까 참 듣기가 좋고,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훈이 씨하고 송성환 님이라고, 보니까 내하고 나이가 같은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내보다 한 살 적더라고요. 1957년생인데 이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한 8살 때부터 성우, 아동 역할을 하는 성우, 그걸 생활을 해가지고 연극하고 영화인으로서 쭉 생활을 하시고, 대학 교수님도 얼마 전까지 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 송성환 님이 이제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 송성환의 원더풀 라이프. 거기에 이제 정훈이 씨하고 같이 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참 재밌게 들었어요. 아주 그리고 이제 그걸 쭉 듣다 보니까 나는 어떤 것이 좋으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니까. 그래, 그분이 송성환의 원더풀 라이프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저명하신 가수님, 그리고 영화 배우, 연극인, 주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이지. 송성환 님이 이제 그런 연극,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순재 씨도 있고, 전원주 씨도 있고, 영화 탤런트죠, 전원주 씨는. 이순재 씨는 이제 영화 배우도 하고 연극인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 김세환 씨, 그리고 윤형주, 송창식, 조영남 이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쭉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듣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주 좀 가벼운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송성환 씨라고 하는 분은 이제 처음에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이렇게 지켜 세워요. 박근영 씨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아주 좀 영화계에 아주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치키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푹 이렇게 업돼가지고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점은, 하여튼 남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 이런 점은 상당히 배울만 하겠더라고요. 상당히 보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김세환 씨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었는데, 총 9편까지인가 이래 있던데, 그리고 저도 놀랐습니다. 보니까 김세환 씨가 이제 1948년생이니까, 원래 75이에요. 75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75 같으면 우리 허경영 총재님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194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재님은 양력으로 하면 1950년 1월 1일생이고, 음력으로 하면 1948,
1949년 11월 1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1949년이지. 종년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도, 양력으로 치면 이제 2살 많은데도 상당히 그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젊게 보여요. 누구라도 그래요. 또 딱 보면은, 그러니까 김세환 씨가 이제 저게 그 운동을 엄청 많이 하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요즘에는 이제 그 밖에는 안 나가고 실내에서 많이 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때는 이제 뭐 자전거도 전문 자전거를 그냥 뭐 1, 2km 가는 게 아니고 멀리 가버려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저 춘천, 뭐 강원도로 저쪽으로 멀리 가는 그런 분인데, 하여튼 자전거를 많이 타고 또 이제 운동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은 슬프고 괴롭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막 그런 노래는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항상 즐겁고 이렇게 명랑한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뭐 하여튼 이런 노래가 자기한테는 맞으니까 그런 노래를 늘 부르고 하니까 사람이 젊게 보이더라고. 상당히 젊게 보여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전원주 씨 나와서 하는 이야기도 재미가 있고, 하루 종일 원더풀 라이프만 또 보면 좋겠더라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 조영남 씨라고, 뭐 조영남 가수죠. 그 또래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수들 조영남 씨하고 남진 씨하고 엄청 친하거든. 친한데 그 남진이 그 집에 가가지고 말이지, 오줌을 좀 많이 쌌는가 봐. 조영남 씨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상당히 그 요가 비싼 뭐 아주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인데, 그것을 이제 그 오줌 눈 걸 빨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그런데 그것을 몇 번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조영남 씨가 1945년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1945년생 같으면은 정치계에서 누가냐 하면은 그 이재호, 지금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1945년생이고, 그 다음에 장기표 씨도 1945년생이라고. 나이로 말하면 이제 그 78이에요. 그 조영남 씨가 78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46년생이 남진인데, 원래가 이제 그 77이죠. 1946년생이 77이에요. 그때 이제 간주로 말하면 병술생인데, 그 1946년생이 정치인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남진 씨하고 남진 선생님하고 이제 같은 나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47년생이 누구냐 이러면은 그 이장희 씨라고, 가수 이장희. 그게 가수도 되고 작곡가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1947년생. 그러니까 조영남보다 2살이 적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76이고, 그 다음에 1948년생이 75인데 이분이 이제 김세환 씨고 그래요. 그렇더라. 그리고 1951년생이 이제 정훈이고, 경인 신묘니까 원래 72이고, 정훈이 씨가 72이고, 양현 씨가 이제 1952년생이니까 이제 원래 71고 그래요. 71. 경인 신묘 임진 72년생이 임진이거든. 그러니까 71년생이 신묘생이 정훈이고, 72이고, 그 다음에 1952년 임진생이 양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제 71고 그렇지. 임진 계산 71. 71.
그리고 이제 1952년생 그 내나 그 임진생인데, 그래도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그 저기 내나 영화 배우는 안성기 씨, 내하고 이름이 같은데 안성기 씨가 원래 70 하나죠. 70 하나. 맞나 모르겠네요. 경인 신묘 임진 대사니까 대사가 70 하나 70다 그렇겠네요. 근데 뭐 안성기 씨는 저 혈액암으로서 지금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머리가 이렇게 많이 거의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이제 팬들한테 보여주기는 좀 그러니까 가발을 쓰고 이제 나왔다는데, 좀 빨리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72, 72 몇 살 차이. 그러니까 안성기 씨하고 양희은 씨하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내하고는 4살 차이 나네요. 내가 이제 67이니까. 근데 나는 조영남 씨 뭐 노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 딱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불 꺼진 창이라고. 그 노래는 그 조영남 씨가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 하나는 내가 좀 잘 듣는데, 그 불 꺼진 창을 그 작곡 작사자가 이장희 씨더라고. 근데 그 이장희 씨가 자기가 작곡 작사한 노래를 내가 조금 전에 보니까 보았는데, 진짜 노래 잘 부르대요. 원래 이장희 씨가 47년생이니까 내보다 딱 10살 많으니까 77이잖아요. 근데 뭐 그 노래는 아마 한 9년 전에 불렀던데, 그 동영상을 봤는데 아마 9년 전에도 잘 부르더라고. 그런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 하셨던 분들, 1945년생 가수로서는 조영남,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장기표, 이재호, 그리고 46년생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가수로서는 남진, 1947년생으로서는 이장희하고 그 송창식이, 윤영주가 똑같은 그 47년생. 그러니까 4, 5, 6, 7 가벌병 정예생이니까 돼지띠라고. 갑신, 을류, 병술, 정예생. 그 송창식이, 윤영주, 이장희가 똑같은 돼지띠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생이 무잔데, 이제 그 사람이 김세환이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좀 건너뛰 가지고 1951년생이 정훈이, 그리고 1952년생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이제 그 양희은, 그리고 영화배우 안성기,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뭐 일반 대다수 사람하고도 똑같지만은, 한 사람은 정치인이고 뭐 연예인, 가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요. 내 말은 항상 기성전, 결론은 항상 허경영 총재님한테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날이 이제 곧 오겠죠. 곧 오겠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이번에 정말 3구 대선 때에 지지율이 이제 5%까지 넘었었잖아. 작년에 유여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으로
복당이 되셨지. 유여애 씨하고 이제 정준길 께서 관리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셔가지고 2021년 12월 24일인가 그래요.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거기 가실 때 총재님께서 5%가 넘었거든. 그때 지지율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꺾어버리더라고. 아예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총재님을 아예 빼버렸어요. 허경영 총재님을. 김동연이 같은 사람은 1% 뭐 1이 되는 사람도 계속 띄워주면서 허경영 총재를 뺐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그랬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했었으면은, TV 토론에 딱 나왔으면은,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그리고 저 정의당의 또, 요즘 그 사람 잘 안 노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 정의당의 그 여성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 네 사람 외에 그 속에서 TV 토론에 총재님께서 나갔으면 당선되었었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볼 때는 거대한 하나의 하늘의 승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늘의 승리가 있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당시에 바로 하늘이 바로 이렇게 당선되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뜸을 들여서 이렇게 되는가. 오늘 윤창중 씨 칼럼 세상이라고 윤칼세라고 아침 8시부터 이제 아침 9시 한 40분까지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동영상을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에 잘 안 올립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변희재 씨하고 윤창중 씨 이런 칼럼을 내가 참고로 보시라고 올리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기영 박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하고 마찰 없이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된다고 그렇게 내가 배웠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찰 없이 살려고. 마찰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사회생활 할 때 조그마한 남한테 척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좀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고, 어제 김세한 씨도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면은 이거 저 사람 잘 왔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야, 저 사람 저거 왜 왔노? 좀 일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척을 지어서는 안 되니까, 또 불가근 불가원으로서 이렇게 모든 관계가 부드럽게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올려봤다고. 그렇게 이제 각 방에 여러 개 방이 있는데, 이제 허성정 도당위원장이 관리하는 방은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거기 하나 올리고 그랬는데, 윤창중 씨 이제 오늘 2022년 9월 20일 아침 방송에서 조금 귀담아 들을 내용이 뭐냐 하니까 윤석열 정부를 이분은 이제 4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하여튼 정치권에만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영감이라 그럴까, 일종의 예언이라 할까, 이런 것이 예감 같은 게 있잖아요. 육감이라 그러나. 어떤 한반면에 이제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한평생을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첫 보면 저게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략 안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분은 정치 분야니까. 이제 그래서 그분이 오늘 어떻게 논평하느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과도기다 그래요. 과도기라고. 오늘 또 이야기하더라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기 위한 잠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정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다음 정부는 정말 보수 같은 보수.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가짜 보수라 그렇게 아예 논평을 딱 해버려요. 실제 또 그렇고. 실제 이제 지금 국민의힘당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김종필, 그 다음에 노태우, 그때 3당 합당한 그 세력의 잔재들이거든. 그러니까 짬뽕당이라고.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합한 그 민자당인가 그렇지. 1990년대에 민자당의 그 후손들이니까 그거는 참 보수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참 보수는 그 이승만, 박정희 를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 참 보수,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 그리고 경제를 이렇게 재건한 대통령. 그러니까 윤창중 씨는 다음 정권은 정말 보수 같은 그런 정당이 군계 일학 같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많은 닭 속에 한 마리의 그 학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확 이끌어 나갈 거다. 그런 예측을 해요, 그분이. 오랜 정치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이제 예감이 드는가 봐. 그런데 그분이 허경영이라 총재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르고 있지. 그래서 그 윤창중 그 칼럼 세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들이 있는가 봐요. 내처럼. 그러니까 다음 허경영 대통령 이렇게 적으면은 왜 농담을 하느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그거는 모르고 있지. 내가 그 김세환, 내가 윤영주, 조영남, 남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맨 처음에. 저게 정훈이 1951년생 정훈이. 정훈이 씨도 72살이고 양희연 씨도 71하고 안성기 씨도 71하고 내하고 이름이 같아서 항상 내가 이름이 뭡니까? 그래 물어보면은 김성기입니다. 그러면 잘 기억이 못해요. 그러면서 영화배우 안성기 알죠? 그러면 안다 이래. 그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똑같죠. 안성기 씨도 그냥 총재님을 이렇게 좀 아프면 좀 찾아오면 훨씬 좋아질 건데. 이번에 그래서 윤창중 씨가 오늘 하는 말이 이제 과도기 정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볼 때에 장면 정부라고 있어요. 이제 1960년에 그때가 경자년인데 그때 이제 그 4.19가 1960년에 일어나고 4.19 일어나고 한 열흘인가 있다가 이기붕 그 당시 부통령 일가가 싹 이렇게 부통령 당선자가 일가족이 이렇게 다 죽고 이기붕 처 자기 아들 두 사람이 같이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시고 난 이후에 헌법을 새로 고쳐버렸어요. 헌법을 고치고 난 그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를 해가지고 내각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것이 6월 달에 아마 그 개헌을 했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 시행되기로는 8월 달에 이제 그 정부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1960년 8월 달에 제2공화국이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제 그 5.16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까지 약 한 9개월 했어요. 9개월. 1년이 안 돼요.
그 장면 정부는 약 9개월 했습니다. 9개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도 한 그 정도 안 되겠나. 나는 예측을 그래 합니다. 예측을 그래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9월 달에는 지금 현재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타도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고, 일반 유튜브 보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정치권에서는 그러려니 하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니까 장기표 선생이 광화문에서 그냥 문재인 정권 오는데 데모했다고. 네, 하야해라 내려온다 그랬는데, 결국 5년 지나니까 저절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심상찮아요. 지금 오늘이 9월 20일이니까 9월 30일까지는 열흘 남았어요. 아마 열흘 안에 이경재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최순실 변호사죠. 이제 이분이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아마 기자회견을 할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순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0월 달에 10월 아마 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주하는 대구 달성이죠. 그 집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집 앞에서 변희재 씨가 너가 12월 달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이제 출간하고 나면은 이제 출판회라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는가 봐요. 많은 지지자들 데리고.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님한테 전달을 할 예정이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니까 태블릿 조작한 그 내용에 관한 책이에요. 이 엄청난 책입니다, 이게. 이 책을 지금 현재 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에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이제 공수처가 이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전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가 원래는 장관들 치는 데니까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둘 것 같고, 심지어는 구속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5개월째고, 11월 달 되면 6개월째고, 이제 이러는데, 노영희 변호사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작년 2021년 행주산성에서 이제 발대식을 하고, 그 다음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노영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가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쭉 같이 대담한 것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대담했던 분이 노영희 변호사님인데, 이분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촉이 있는 분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는 현재는 모르죠. 모르잖아요. 3.3 공약을 보고 놀래가지고 기절초풍하신 이제 대학 교수님도 그 3.3 공약은 좋은데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시다 이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를 실현한다. 그게 정치혁명의 제일 처음 아니에요. 정치혁명은 세 가지가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대로 변경해 선심성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거죠.
세 번째가 이제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500억 원의 정당 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전부 다 준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준다는 거예요. 뭐 사법혁명, 거기에 또 준다는 것이 들어간다고. 12번째가 사법혁명인데,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리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함으로써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약함으로써 이것을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삼성 공약을 보고 엄청 어떤 모 교수님이 놀래가지고 말이지, 이것은 진짜 노벨 상감이다, 그러고 극찬하신 분이 또 있었죠. 특히 이제 그 7번째 배당혁명, 8번째 소득혁명,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말은 삼성 공약 중에 2개가 들어가요. 첫 7번째 보면은 배당혁명에 들어가요. 1년 국가 예산에서 50%를 전략해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21번째 보면은 농약혁명이 있다고. 농약혁명은 이제 식수를 그 국가에서 깨끗한 식수와 농약, 식품과 식수를 깨끗한 식품과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21번째가 그 농약혁명인데, 농약혁명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해서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그랬다고. 국가가 보장한다 그래 있다고. 그 15번째는 이제 취업혁명인데, 진짜 뭐 기술 초풍할 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3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 취업은 국가 책임자로서 취업할 때까지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죠. 또 뭐 6번째가 부채혁명인데 1500조의 가계부채를 1인당 5억 원 이내는 국가가 모두 상환 조치해가지고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뭐 공약을 보고 놀래 기절 초풍한 사람 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신인이 허경영 총재님의 참모습은 또 모르는 거라. 신인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어릴 때부터 무분별지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분별지가 있고 무분별지가 있거든요. 그럼 무분별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제도 자체가 무분별지를 공부를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세한 씨 이야기 또 하는데, 이분이 연세대학 시험치가 2번이나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엄청 이렇게 주입식 공부해요. 그리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거,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다시피 하니까 사람들로 말하면은 옛날 당군시대 때 가르침 성통공안, 견성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 자체 교육 자체에서 그게 없다고. 마음이 생기는 그 자리를 알아야 천지가 내가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부도 하면서 또 분별지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까막눈이 되니까 그 삼성 공약을 보고 기절 초풍한 사람도 신인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하여튼 아마 그러니까 노정희 변호사님도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신 변호사님인데,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인 줄은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는 내년 2023년 한 6월 달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되면은 그 사람으로 볼 때는 한 13개월 보죠. 나는 한 9개월 정도 안 되겠나. 장면 정부하고 같으면은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멀지는 않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하여튼 지금 2022년 3월 10일부터 정말 본격적인 게임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심상찮다. 네? 성재고라고 하시는 분이 성재코던데 KOO SUNGJAE 코라고 하는 분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그 어제 아래 하셨더라고. 한 방송을 내가 오늘 보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그래요. 11월 중간 선거 때 미국에 또다시 부정선거를 하면은 이번에는 군부에서 개입을 한다. 그래 되면은 지방방송 다 꺼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우주권에서 보내주는 그런 영상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굉장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미국에서도 오늘 그 박인수 선생,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분도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거진 끝났다 그러잖아요. 불교의 세계도 끝났다 그러더라고. 쉽게 말하면 종교의 세계는, 종교의 이제 단계는 끝이 났어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었는데, 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있는 필요한 것이 기독교, 유교, 불교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오셨으면은, 인간을 오셨으면은 그것은 이제 박물관으로 가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불교의 시대도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하면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거진 세력이 끝났는데 아직 똘마이들이 지금 반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보라고요. 한국 언론에서 최경영 총재님께서 이번에 나오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5% 딱 되니까 그것을 언론하고 그 당시에는 청와대 모 인사가 그것을 개입을 해가지고 총재님께서 나오는 걸 막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동서고금의 모든 성현군자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뛰어난 지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듯이 한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이제 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분의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셔야 된다고. 윤창중 씨 말대로 군계 일학 허경영 총재님 시대가 거진 가까운 사실이에요. 뭐 5년, 3년, 5년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달로 따질 수가 있다. 아마 그 공수처에서 한동훈의 목을 구속을 시킬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국민들도 알 뜨거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